시조. 자, 어딜 보냐면 그 작품만 냈지. 자, 거기를 보면 자, 이왕의 연시조 도장치비곡 중 언학 선수이다. 이게 연시조라는 건 평시조를 같은 제목에 여러 개 복합을 연시조라고 하거든. 이게 그 위에 보면은 언지가 있고 그다음에 언학이 있어. 그 두 개가 이제 나눠진 것 중에 이제 언학이니까 학문을 이야기한다. 거기에 세 번째 수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언학이니까 학문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자, 즉, 자, 그 뒤에 줄 쳐야 돼. 성현이 가던 길을 본받아 나도 본받아 따라가겠다는 의지를 거기까지만 줄 쳐. 성현이 가던 길을 나도 본받아 따라가겠다는 의지. 그러니까 성현이 가는 길이 뭐냐면은 공자맹자하고 이런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학문의 길 거길 가겠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여기서 성현이 가던 길은 그러면은 학문 수양의 길 이렇게 돼. 자, 밑에 그다음 옆에는 나는 한숨을 의인화해요. 저기 한숨을 의인화 주셔야 돼. 자, 그다음에 한숨에다 원망 주시면 되고 한숨을 의인화했고 그다음에 한숨을 원망했거든. 가라는 얘기지. 왜 하는 얘기인데 한숨을 쉬는 이유를 생각을 해야 돼. 왜 한숨을 쉬냐? 힘들어서 그래. 어떤 삶의 고단함 이런 걸 좀 드러낸 시조야. 자, 문이나 창과 관련된 사물을 열거하여 저기는 이제 사물 열거. 자, 거기가 중요한 말이고. 자, 중장의 사설시조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 그런데 사설시조의 특징은 그 중장이 2부 이상 길어진 시조를 말해. 그냥 길어내버려. 자, 우리 밑으로 가서 자, 작품 개관을 볼게요. 자, 고인도 날목보고는 자, 관련이 연시조고 사대부시조고 네, 평시조야. 네, 평시조. 평시조라서 이거는 이 3장 6부 45자 내외 이거를 갖추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사음복 4번 끊어요. 한 행을. 그 다음에 이 3사조 4사조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돼. 이게 기본 형식이고 또 하나의 형식은 어떤 거냐? 중장의 첫 3절을 맞춰야 돼. 중장의 첫 3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중장의 첫 3글자라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 사실은. 앞에 3글자 무조건 맞춰야 돼. 그래서 여기도 어떠냐? 그 중장 보면 여단길 이렇게 나요. 여단길. 그런 것처럼 맞춰줘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성격은 의지적. 왜 의지냐면은 성현의 길을 따르겠다라는 의지. 교훈적도 똑같아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교훈적이고 도학적은 학문을 구하다 이런 뜻이거든. 학문의 길을 가다 이런 뜻이니까 이게 그 결국 도학적이라는 거, 학문의 길을 가다라는 거, 학문의 길을 가야 된다는 교훈과 내가 거기를 가겠다는 의지와 이런 걸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야. 자, 제자는 고인이 가던 길인데 고인이 성현이거든. 성현. 이거 공자맹자 이런 사람들 얘기해. 주제는 고인의 삶을 본받고자 하는 의지. 그래서 여기 뒤에 주셔야 돼. 학문 수양의 의지. 거기 주셔야 돼. 자, 이게 성현이 가던 길이 학문 수양의 길이야. 그러니까 조고에 대한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자, 특징은 고인이 깨닫고자 했던 도를 고인이 걷던 길로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라고 해서 자, 깨닫고자 했던 도가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이야.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길로 표현한 거야.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 그래서 학교에서 혹시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그럼 맞는 말이야. 이거는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라 그러면 자, 이 추상적 개념이 어떤 거냐? 학문의 도야. 그러니까 학문의 도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이지. 학문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 근데 이거를 뭘 표현했냐? 길로 표현한 거야. 길. 똑같이 도거든. 근데 이거는 학문 수양의 학문의 도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정신적 가치이기 때문에. 근데 얘를 가던 길이라고 표현한 거야. 가던 길, 이 로드로. 그래서 추상적 개념을 붙여. 그래. 자, 그 다음에 서리법을 활용하여 화제 의지를 표현했다. 근데 마지막에 아니냐고 어쩔꼬라고 했거든. 그래서 서리법을 찾으려면은 어미를 찾으면 되는데, 근데 중간고사 때문에 했거든.
자, 요런 어미들을 찾으면 돼. 마지막에. 자, 요런 애들을 찾으면 거의 설법이야. 의문형이라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요게 나온 거지. 자, 그 다음에 사음보 육격의 진입. 요거는 시조의 기본적인 음보율 형식. 네, 그래서 위에 보면 이렇게 고인도, 그 다음에 날못 보고, 나도 고인목배 이렇게 끊는 거야. 자, 이제 읽어볼게요. 자, 고인도 날 못 보고, 자, 끊어. 자, 나도 고인을 못 빼. 모모도 날 못하고 나도 몸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대꾸법이야. 끊으라고 하는 이유 대꾸법 때문에. 고인도 나를 못 봤고 나도 고인을 못 봤어. 자, 고인을 못 봐도 끊어. 여덟길 앞에 있는 애들거든. 내가 고인이도 나를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봤는데, 성년을 못 봤는데, 그 성년을 못 봤어도 여다라는 게 가다란 뜻이야. 그래서 가던 길이 앞에 있는데 누가 가던 길이 앞에 있냐? 고인이 가던 길이 앞에 있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던 길 앞에 있거든. 그 성현이 가던 고인이 가던 길이 앞에 있거든. 거기서 끊어. 아니냐고 어쩔 거고 오라고 했는데 안 가고 어쩌겠는가? 그럼 가야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은 학문수형의 의지를 드러낸 거야. 그래서 내용은 이래. 성현도 날 못 보고 나도 성현을 못 봤는데 성현이 지금 눈앞에 있진 않아도 성현이 가던 학문수형의 길이 계속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길이 앞에 있는데 내가 안 가고 어떡하겠어. 내가 가야지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내용 자체로는 학문수형의 의지를 드러낸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법이 뭐냐? 연세법이야. 자, 끊는 데를 기준으로 볼게. 자, 고인도 날 못 보고라 얘를 보고, 그 다음에 나도 고인을 못 봐도 B야. 자, 요게 어디 나오냐? 뒤에 고인을 못 봐도 그대로 나오지. 얘로 가지 일로 고인을 못 봐도, 그 다음에 여던 길 앞에 있네. 가던 길 앞에 있네. 근데 여던 길 앞에 있거든. 어디 있어? 여기서 나오지? C로. 자, 얘가 또 이리로 나와. 그다음에 아니냐고 어쩌고 이렇게 돼. 그래서 이 문장이 있을 때 뒷말을 물고 다음으로 나오고 뒷말을 물고 다음으로 나오고. 자, 이런 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연세법이라고 하냐? 연세법. 연세법은 쉽게 말하면 이거야. 원숭이형등 빨간색하고 사과는 말씀 빠는 게 이거야. 그거 우리 어렸을 때부터 다 하잖아. 그게 이제 대표적인 연세법이거든. 연세법인데 연세법은 기본적으로 따라다니는 게 뭐냐? 반복법이야. 근데 기본적으로 반복법이 따라다녀. 왜 따라다니냐? 똑같은 여기 나오거든. 똑같은 여기 나오고. 그러니까 연세법, 반복법은 따라다니는 애들이야. 여기서는 얘보다 얘가 중요한 애야. 자, 그래서 1년에선 그 초장에서는 대꾸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초장, 중장, 종장 전체에서는 연세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종장 마지막에는 서리법이 나오고. 자, 이렇게 되는 거야. 표현법은 그렇고. 자, 그래서 여기는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여덟 길 앞에 있거든. 난이고 어쩔고. 그게 하고 싶은 말이야. 학문수양의 길. 나는 학문수양의 길을 가겠다. 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거기 오른쪽에 밑에 보면은 시어 19풀이가 있거든. 자, 거기서 여덟 길 앞에 있거든. 아니냐고 어쩔고 배웠지. 자, 걔는 자, 화자는 고인이 여덟 길을 걸어가겠다고 표현함으로써 여기 조쳐야 돼요. 고인의 삶을 본받겠다는 의지 조치고. 자, 그거는 서리법으로 드러낸 거고, 책을 통해 고인의 말씀을 새기며 고인의 삶을 본받으려는 화자의 노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고인과 화자를 이어지게 한다. 그래서 그 학문수양이라는 거는 고인과 화자를 이어지게 하는 거야. 뭐 이 정도 의미가 돼. 자,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그래도 학문수양의 의지를 드러냈다. 자, 그 다음에 밑에는 한수마, 세한수마인데, 자, 작품 개요는 사설시조고, 사설시조. 자, 이 사설시조는, 자, 이 중장이 두 부 이상 길어진 시조야. 일단 이것만 써놔. 어차피 오른쪽에 다 나오니까. 자, 이거는 두 구면 어느 정도냐면은 두 구가 한 장이야. 두 구가 한 장. 그러니까 이 평시조가 6장으로 돼 있거든. 6장? 6구로 돼 있거든. 6구. 근데 얘는 8구로 돼 있으니까
그 줄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정도로 길어진 게 아니라 이게 중장 보면 한참 길어지지 한도 끝도 없이 길어져. 이거는 이제 자유야. 얼마큼 길어지는가는. 그래서 이제 그 중학교 때나 있는데 그 문학사 같은 데 보면은 한국 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여유로움이 있거든. 형식의 자유로운 형식 이런 게 있는데 그 이유가 형시조라고 이렇게 딱 형식에 갖춰져 있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파생된 게 사서시조처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특정한 몇 부분만 맞추면은 그 관련을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형식에 좀 유연함을 가지고 있다 이게. 뭐 그런 게 시험에 나오진 않아. 자 밑에는 자 이제 성격은 해학적 정서적인데 해학적이라는 건 좀 엉뚱해야 돼. 그러니까 웃긴 게 해학적이 아니라 좀 엉뚱해 해학적이야. 해학이라고 무조건 풍자 비판이 들어가는 건 아니야. 그냥 해학은 해학이야. 해학은 해학. 제재는 한숨, 문이나 창문에 관련된 사물들. 자 주제는 그칠 줄 모르는 시름이라고 돼서 여기서는 한숨이 시름이야. 한숨이 시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숨 쉬는 걸 한숨을 원망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나의 시름을 원망한다. 내가 왜 이렇게 시름이 있을까? 요거에 대한 한탄이거든. 자, 특징은 생활 속의 사소한 사물들을 열거하여 열거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중장이거든. 문과 창문과 관련된 사물들을 열거를 했고, 자 그런 열거를 통해서 진솔하고 생동감 있게 정서 표현을 하면 되지. 그래서 열거의 역할이 뭐냐? 진솔하고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이번 한숨을 의인하여서 이거 중요해. 2번 중요해. 2번. 한숨을 의인하여 고달픈 삶의 연을 해역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 힘들어 죽겠어 이런데 가지고 한숨 너는 왜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좀 엉뚱함이지. 이거는. 자 2번 중요해. 2번. 상부 율격에서 이탈하여 특히 중장 장형화된 형식을 주님. 장형화된 형식의 주죠. 이게 이제 그 시조의 산문화라고 하거든. 시조의 산문화. 그래서 좀 길어지는 거야. 그래서 3번은 사설시조의 특징이에요. 3번은 사설시조의 특징. 자, 이 시에서의 특징은 2번이 중요해. 한숨 의인화. 특징을 찾아라면 2개 찾아야 돼. 의인화, 열거. 2개 찾는 거야. 의인화, 열거. 자, 읽어볼게요. 한숨아 불렀지. 새한숨아 가는한숨아 네 너 어느 틈으로 들어오느냐. 그래서 의인화가 나타나는 게 두 가지야. 한숨은 사람이 아니지. 그 불렀어. 사람이 아닌 걸 부르잖아. 그 일단 부르면 도노법인데 사람이 아닌 애를 불렀어. 그러면은 의인법이야. 자, 이거를 정리해 줄 테니까 앞으로도 써먹어. 사람이 아닌 대상을 불렀을 때 그를 불렀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한숨아처럼. 그리고 첫 번째는 그냥 기본적으로 도노법이야. 도노법. 그러니까 누구를 부를 때 쓰는 게 도노법이거든. 누구야? 라고 할 때. 그 다음에 이 도노법이 나오면은 이 첨자가 설정이 된 거야. 얘는 첨자가 설정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말을 건네는 형식 이런 말을 쓰죠. 그 문제집 같은 데서 학교에서 뭐라고 내든 수능 용어는 말을 건네는 형식이야. 대화체 대화 형식 이런 게 아니라 애매모호해가지고 완전히 대화가 왔다 갔다만 대화 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그게 아니라 한 명이 한 명한테 얘기를 하는 거 그러면은 요즘은 좀 더 말을 건네는 형식이라서 자 이거는 사람하고 공통점이야. 사람을 불렀어 그럼 도노법이야. 그리고 사람을 불렀을 때 첨자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말을 건네는 형식이야.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있는데 요게 이제 사무줄 때 이게 의인화야. 의인화. 사람이 아닌 대상. 이거는 사람과 공통점인데 이거는 사람을 부를 때도 포함이 되는데 자 이거는 사물의 특징이에요. 사물을 불렀을 때 그 특징. 그래서 사물을 불렀을 때는 도노법, 청자 설정, 의인화 세 가지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작품도 어떻게 되는 거야? 한숨만 불렀으니까 도노법, 청자 설정, 의인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세 개. 그 다음에 의인화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온다 그랬지. 한숨을 너라고 했어요. 너. 그래서 그리고 인칭대명사를 썼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람 아닌 대상에 인칭대명사를 썼어. 사람을 부르는. 자, 그래서 이것도 의법, 의인화 이렇게 돼. 의인화, 의법 이렇게 돼.
한수마, 세한수마, 가능한수마, 내 너 어느 틈으로 들어오느냐 돼 있거든. 문법이라고 그러는데 2인칭일 때 니는다가 들어오면 의문형이야. 물음표 치고. 이거는 서리법 아니야. 의문형이야. 자, 한수마 너 어느 틈으로 들어오는 거야? 라고 한 거야. 자, 고모장자, 세살장자. 자, 그 뜻풀이 막 나오거든. 고모장자는 그 오른쪽에 뜻풀이 다 나와. 고미다락의 장지, 장지는 방가와세 또는 방가 마루 사이 칸을 끼운 문을 뜻한다라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뜻풀이 할 필요는 없어. 이거 뜻풀이는 시험에 나오진 않아. 자, 고모장지, 세살장지. 요거는 가는 시를 가로사로 줬게 된 장지라고 그랬고, 가로다지, 여다지에 가로다지라는 건 이렇게 양쪽으로 미는 물이지. 거기 가로다지고 미다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여다지는 말 그대로 열었다는 거 이렇게 밀고 땡기고 하는 거. 자, 거기까지 끊어야 돼. 거기 문의 종류를 열거한 거야. 고모장지, 세살장지, 가로다지, 여다지에 그다음에 암돌저기, 수돌저기. 암돌저기, 수돌저기가 경칩이야. 경칩. 요 문하고 기둥하고 붙이는 요 부분이지. 자, 요게 이제 암돌저기, 수돌저기거든. 자, 요거고. 근데 배목걸쇠는 자물쇠야. 배목걸쇠 뚝딱 받고 용거북 자물쇠로. 자, 거기서 또 끊어. 자, 이번에 문을 잠그는 장치들을 열거한 거야. 그래서 문의 종류 열거. 근데 문과 관련된 사물 열거 이렇게 돼. 자, 수기수기 꼭꼭 쳐봤는데 병풍이라 덜컥 접은 족자라 대대글 떼굴떼굴 말하느냐 내 어느 틈으로 들어오느냐라고 해서 내가 이 결론이 이거 지금 그 중장에서는 핵심이 열거거든. 열거를 통해 가지고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내가 문이란 문을 다 잠가버리고 꼭꼭 잠갔는데도 어느 틈으로 들어오는 거야? 이거니까 한숨이 못 들어오게 내가 문을 다 잠갔어. 근데 어떻게 들어왔어? 이렇게 되는 거라서 한숨은 막을 수 없다를 얘기해. 한숨은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열거를 통해서 한숨은 막을 수 없다를 보여준다. 자, 그 다음에 어인지 어떤 일인지 너 온 날 밤이면 네가 온 날 밤이면 잠 못 들어하느라. 잠 못 드는데 왜 시름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한자성어는 전전반칙이고 저번에 한자성어 문제 또 나왔지. 너무 오른뒤에서 문제가. 근데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거 같은데 보니까 한자성어 가르쳐준 거 같으면 무조건 기억해. 그 시험에 내려고 가르쳐주는 거지 학교에서는. 그냥 없는 걸 가르쳐주는 거 같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그냥 그 부분 그냥 외우고 가. 나올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내 문자는 잘 봐. 3학년에 시험 보거든. 3학년은 내신 대비가 아니야 지금. 다음 주부터야.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막 꼬여가지고 정신이 하나 없어. 쟤는 10시 수업이고 니네 9시 반 수업인 걸 알고 일로 몇 명 들어올 수도 있어. 내가 알아서 쫓아낼게. 자, 제 때문에 어딘지 까먹었다. 어디까지 얘기했지? 다 한 거 같지? 한자. 거기 전전반칙 있거든? 자, 그거 기억해. 혹시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이게 뒤척뒤척거리다는 뜻이야. 잠 못 이룬다. 그래서 잠 못 들어가느라의 원인이 뭐냐? 시름이 있다. 그러니까 한숨을 쉬어. 왜 쉬어? 시름이 있으니까. 잠 못 자. 왜 잠 못 자? 시름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는 한숨에 대한 원망. 내가 한숨을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한숨이 들어와. 그래서 내가 한숨을 원망하거든? 이 얘기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시름을 막으려고 해도 나는 시름을 막을 수 없어. 그래서 시름 있는 것에 대한 어떤 한타 아니음을 보여준 거야. 자, 205쪽을 보세요. 자, 거기 시조의 특징과 종류가 나오는데, 자, 특징은 고려 후기에 발생한 한국 고유의 정형시야. 왜 그러냐 하면 요 형식을 맞춰야 되거든. 요거를 정형시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형시.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각각의 나름의 그 가지고 있는 정형시들이 있거든. 근데 우리나라 거를 대표한다면 정형시를 이 시조를 얘기해. 자, 초기에는 사대부를 중심으로 창작 수용되었으나 사대부니까 유교적 가치를 얘기했지. 충, 효,
뭐 자연친화 이런 거, 항문수양 이런 거. 조선 전기의 기생도 창작에 참여했으며 주로 뭔 얘기해서 사람 얘기했겠지, 사람 얘기. 그 다음에 후기에는 중인까지 향유 계층이 확대됐다. 그래서 중인뿐만이 아니라 평민까지 다 갔어. 그래서 이거는 그 작자층이 확대되면서 주제도 확대됐어요. 이제 그거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작자층이 확대가 되면서 이 사대부에서 평민으로 이러면서 주제가 확대됐어요. 주제 확대. 주제 확대라는 거는 다르게 말하면 주제 다양화.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밑에는 3장 6고 45장 되면 상황보, 그 다음에 종장 첫 음절은 3음절로 고정돼. 요거지, 요거. 무조건 기억해야 돼. 특히 이거. 상황보. 이거 숫자 4음보로 하면 또 맞는 것 같다. 이 사람의 심리가 되게 이상한 게 4음보라고 3음보로 끊으려고 이렇게. 고인도 날 보고 나도 고인 볼게 이렇게. 그래서 시조는 4음보.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 자, 종류는 평시조가 있고 시조의 기본 형식 요거. 자, 연시조는 이거를 여러 개 붙여놓은 시조. 자, 사설시조가 밑에는 한수마 세 한수마거든. 자, 얘가 초중장 형식을 지니지만 사음볼 육구에서 벗어나 여기 현정이 길어진 시조를 붙여야 돼. 그러면 사설시조는 어디 뭐 때문에 얘를 그러면 시조라고 그러냐? 얘 때문에 종장의 첫 삼음절 때문에. 그래서 거기도 어인지 이렇게 나오지? 자, 그거 때문에 시조구나 라고 보여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밑에는 가나 비교가 있는데 가나 연시조 중 일시조 평시조야. 평시조. 자, 작자는 조선시대 유학자 양반이고 밑에 길이가 일반적인 평시조 길이지. 그러니까 갈래상의 이름은 연시조인데 그 한수 자체는 평시조로 쓰는 거야. 소주와 표현은 유교적 삶의 자세를 드러내고 유교적 삶의 자세 공부 열심히 하는 거니까 해학적이지 않아. 주제는 학문 수양에 대한 얘기고. 자, 나는 사설시조 조선시대 몰락양반 중인 평민인데 대표적으로 평민들이 있었어. 그래서 뭐가 많냐? 작자 미상이 많아. 작자 미상. 우리 학원에 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간 애가 있어. 아마 걔 저기 구벌등 받았을 거야. 걔가 알고 봤더니 전설적인 인물이구만. 고2 때 선생님, 근데 한국에 미씨가 있어요 그랬대. 그리고 근데 미상이가 누군데 이렇게 작품을 많이 썼냐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때 걔를 가르치진 않았거든. 난 걔 재수할 때 가르쳤거든. 재수할 때 봤거든. 걔가 그래가지고 걔 유명한 애래.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랐대. 1등급 받았었거든. 재수하고. 미상이가 근데 많아 이게. 자, 미상이가 많은 이건 뭐냐면 여기에서 일단 작자층에 평민이 많아서 미상이가 많아. 미상이가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평민들이 이름이 없어. 4월에 태어나면 4월이고 여자애들, 5월에 태어나면 5월이고, 번개칠 때 태어나면 천둥이고, 강아지 옆에서 태어나면은 개똥이고 막 이래.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미상이가 많고, 그 다음에 또 잘 생각해보면 이런 게 있어. 사설시조를 주로 쓴 게 평민이거든. 그 다음에 평시조를 주로 쓴 건 사대부거든. 잘 생각해봐. 사대부가 평시조를 쓰는 게 당당할까? 사설시조를 쓰는 게 당당할까? 사설시조 쓰면 안 당당하겠지 별로. 사람들이 좀 양반이다 해가지고 사설시조 쓰고 앉아서 읽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름을 감췄을 확률이 높아. 이게 문학성도 괜찮은 작품이거든. 우리 교수님하고 한번 지난번 붙을 뻔했다가 참았는데 자꾸 사설시조 문학성도 없고 증질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대학원에서 수업을 막 하는데 이 시조를 가지고 외국인들한테 무슨 수업을 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내가 시조 너무 올드하고 내용도 너무 추상적이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차라리 솔직하게 정석 표현하는 사설시조가 더 나은 것 같고 그랬더니 우리 같이 그 대학원 다니시는 분 중에 그 저기가 있어. 그 간호학과 교수님이 한 분이죠. 그런데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대. 이 시조를 보면은 이거는 외국인들이 보고 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한국인 고등학교들도 어려워하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랬어. 너무 많다고. 함축성도 너무 많고.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은 이 평시조를 연구하신 분이야. 그래서 발끈한 거지.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설시조 완전 깎아내렸더라고. 한마디 하는데 나 참았어. 학점을 위해서.
한마디 하면 비줄 것 같아가지고 A 플러스 곱하기 준비 다 했는데, 근데 이게 그 좀 문항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 길이 때문에 그래. 길이. 이게 함축성이 있어야지 문항성이 가능하거든. 근데 이제 길게 풀어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없는 거야. 이거 시가에서는. 자, 소재화 표현은 잡다한사물을 나열했고 나열. 그 다음에 고달픈 설명 해학적 표현, 해학적 중요해. 그래서 나열과 해학. 이거. 주제는 그칠 줄 모르는 시름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의 표현상 특징은 됐고, 연세, 설이 이거가 나오고, 제일 중요한 게 연습법이야. 이 시조는 제일 중요한 게 연습법이야. 그 다음에 나머지 격가지야. 대꾸법은 어차피 다른 시조에 차고도 넘쳐. 다 있어. 근데 서리법은 아무데나 막 나와. 근데 연습법은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거 기억 다 해야 되는데 중심을 외워야 되잖아. 연습법부터 외우고 그다음에 대꾸설이야. 자, 나의 표현 상태는 의인법. 그래서 의인화를 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였지. 자, 요거 이 사람이 하는 대상을 부르는 방법으로 하나, 그 다음에 인칭대명사 쓰는 걸로 하나. 자, 요 두 가지가 의인화시킨 방법이야. 자, 의인화시킨 방법 중에 이 도노법은 뭐가 좀 많긴 많았지. 자, 뒤를 넘겨볼게요. 206페이지. 내가 지난번에 시험 보내 결심했어. 학습활동 다 외우기 위해서 보내야겠구나. 그래서 학습활동 다음 주 테스트는 이렇게 볼 거야. 주제, 성격, 특징, 학습활동. 알았지? 이거 그대로 싹 쓰는 거야. 이상한 거는 안 쓸 거니까 멀쩡하게 생긴 거 학습활동 외워와. 또 하나 결심했어. 학습활동을 쓰게 해야겠구나. 내가 잠깐 초심을 잃었어. 옛날에 옛날 있던 하고 원장님 아들이 엄청 바보야 그냥. 중학교 국어 30점 맞아. 바보지. 그러니까 그럼 바보야. 내가 국어를 시켜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걔를 시키긴 해야 돼. 어차피 30점 맞아. 그리고 처음부터 그걸 학습활동 다 쓰라고 해서 문제하고 답을 다 쓰라고 했지. 그 다음 시간에 또 와서 문제하고 답을 다 쓰라고 했어. 90점 맞았어. 물론 중학교라 그런데 일단은 이거 외울 거야. 그거 외워와. 아까 얘기한 거. 주제, 성격, 특징, 학습활동. 알지? 네. 자, 206 보면, 자, 부시지어 화자가 청한성화가 심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자. 화자에서는 고인을 볼 수 없어. 근데 고인을 본받고자. 이게 왜 학문 수용하고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화자에서는 한숨이 나와. 답답함과 시름에 잠겼어. 그래서 가는 의지고 나는 한탄이야. 그리고 태도거든. 자, 태도의 측면에서 보면은 가는 의지가 되는 거고 학문 수용의 의지. 자, 나는 한탄과 탄식이야. 탄식. 자, 그 다음에 2번은 여단길의 의미하는 바를 바탕으로 이 작품의 주제를 말해보자. 여단길은 고인이 평생 추구하고 노력했던 일로 이 작품은 특히 성현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인격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여기 줄쳐야 돼요. 평생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일. 그러니까 결국 어떤 거예요? 여단길은 학문 수양의 길. 중요해. 여단길은 학문 수양의 길. 자, 그럼 이 작품의 주제는 고인의 삶을 본받고자 하는 의지. 고인의 삶을 먼저 학문 수양하는 거지. 그래서 학문 수양에 대한 의지. 그리고 자, 이번 화자에게 고인이 어떤 의미를 갖는 존재인지 생각해보고 자신에게 고인을 말하는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보자는데 뒤에 건 안 해도 돼. 앞에 거. 화자의 고인은 본받고 싶은 옛사람, 공자, 맹자, 주주와 같은 성현에 떠올려주시면 돼. 성현. 고인은 곧 성현이야. 옛사람이라는 뜻이거든. 자, 고인은 성현. 주자, 맹자, 공자, 명자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해. 그 다음에 3번은 한수만, 새한수만 내용과 관련한 아래 활동을 해보자. 화자가 한숨을 쉬는 까닭이 무엇인지 진적하게 말해보자. 그래서 시름이 있는 거지 결국은. 그래서 짝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몰라줘서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아서. 그래서 한숨을 쉬는 이유는 뭐야? 시름이 있다지. 시름이 있다. 자, 207.
자, 한숨을 막기 한이가 그 일 실패한 이유가 있는데 학생이 한숨을 막기 위해 이거 일단 첫 번째는 줄 쳐야 돼. 한숨을 막기 위해 문이나 창문을 닫고 자물쇠를 걸어 잠갔다. 좀 이것도 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 나 그냥 줄 쳐야 돼. 하지만 한숨은 내 몸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지 바람처럼 바깥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줄 쳐야 돼. 내 몸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 그러니까 화자는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막은 거거든. 근데 실제로 한숨은 어떠냐? 내 안에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못 막은 거야. 못 막은 이유야. 지금 줄친 건. 자, 그다음 학생이 그런데 화자가 정말 문이나 창문을 닫고 자물쇠로 걸어 잠그는 행동을 한 것 같진 않아. 그냥 어떻게 해도 여기 줄쳐야 돼. 어떻게 해도 풀리지 않는 답답한 마음 줄쳐야 돼. 어떻게 해도 풀리지 않는 답답한 마음. 그러니까 진짜로 창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왜 어떻게 들어왔지가 아니라 이거 왜 풀리지 않을까? 시름이 안 풀릴까? 이거야. 학생이는 어쩌면 한숨이 나면 답답한 일이 바깥에 있으니까 그 일을 피하고 싶어서 문이나 창문을 꼭꼭 닫는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일지도 몰라. 그래서 이 답답한 일이 그러니까 한숨은 내 몸에 있잖아. 근데 내 몸에 한숨이 나오는 일은 바깥의 일 때문인 거래. 이대로 하면. 그래서 한숨이 나오면 답답한 일이 바깥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디가 중요하냐? 위에 두 개가 중요해. 한숨을 막으려고 문이나 창문을 닫고 자물쇠를 걸어 잠갔어. 근데도 한숨이 들어왔지. 들어온 이유가 뭐야?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애가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읽으면 돼 이거는. 자, 그 다음에 4번은 자, 이거는 잘 붙이세요. 자, 문제 어떻게 나오냐? 얘를 보기로 내고 그 다음 밑에 1, 2번을 선택지로 내고 가나 비교해서 가하고 나 이렇게 내는 방법이 있는 문제야. 자, 사설 시제는 되게 종장은 평시제와 비슷한 틀을 유지해야 돼. 왜 비슷하냐? 종장의 첫 3문절 때문에. 초중장 혹은 그중 어느 일부가 사음보를 정제된 구조를 현저하게 이탈하여 장애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 그 사음보의 율격에서 현저하게 정제된 구조를 현저하게 이탈하여 장애화 줄 쳐야 돼. 그 다음에 사설 시제를 지배하는 원리는 웃음의 미학이라 할 수 있겠는데 웃음의 미학 줄 쳐야 돼. 해학성이라고 하지. 일상적 삶 속에 감남을 일들이나 관찰, 고달픈 생활과 세태된 해학, 풍자 등이 그 주요 내용을 이룬다. 그래서 일상적 삶 속에 감남을 해야 되는 관찰이 뭐냐?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모습, 사람들의 모습. 그 다음에 그런 고달프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그 해학과 풍자는 뭐냐? 고달픔을 웃음으로 극복해 보려는 거야. 그 다음에 풍자는 뭐냐? 고달픔을 주는 원인에 대한 비판이야. 자, 요거 앞에 해학 나오죠? 해학. 요거는 요 상황에서는 자, 고달픔을 웃음으로 자, 승화시키는 거고 이게 웃음으로 눈물 닦기라는 용어를 써 교과서에서는. 그래서 고달픔을 웃음으로 승화하는 거고 자, 풍자는 자, 고달픔의 원인에 대해서 원인에 대한 풍자와 원인에 대한 비판이에요. 고달픔의 원인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두 개가 조금 다르지. 자, 일상적 언어와 하찮고 잡다한 사물 등이 사설시에 흔하게 등장한다. 여기 줄때 일상적 언어, 그 다음에 하찮고 답답한 사물. 자, 이런 언어 요소들은 작품의 진솔하고 구체적인 생동감을 불어넣으며 여기 진솔하고 구체적인 생동감 이게 한숨과 새한숨에서 중장에 해당하는 부분이야. 때로는 격한 익사가 제담 효과를 일으키기도 한다. 잡다한 사물과 숨가쁘게 나이라는 표현의 결합은 이런 효과를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세 번째 점은 한숨과 새한숨에서 중장에 대한 거. 자, 1번은 가나의 두 형식을 비교해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 말해보자. 가에 비해 여기 주체들 나의 중장이 훨씬 길다. 자, 이거 가는 평시조고 나는 사소시조야. 그러니까 나는 중장이 훨씬 길고 가에 비하면 나의 초장소시 조금 길다. 결론 나가 조금 길다. 나가 길다. 자, 가와 비교할 때 나의 시조의 소시의 표현이 갖는 특징. 나의 중장에는 창과 잠새 같은 잡다한 사물들이 나의 여기 주쳐야 돼. 잡다한 사물들이 나의 부분을 쳐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자, 잘 들어. 이거는 앞으로도 수능 공부까지 다 할 때 시조에서 해학성이라고 나왔는데 잘 모르겠어. 그런 경우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경우 있잖아.
이게 시조가 나왔는데 내가 보기엔 이게 이런 감각으로 접근하면 안 돼. 해학성이라 웃겨. 안 웃겨. 해학성이 어떻게 웃기기만 해. 그럼 뭔가 엉뚱함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시조를 읽는데 열거가 나왔어. 걔는 해학성이야. 그거는 기억해야 돼. 다른 시조도 많거든. 읽어보면 좀 내용이 엉뚱하면서 해학성이 이해되는 것도 있지만 얘가 웃음이 있을 것 같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의 문제가 그 부분들에서 해학을 못 찾는 이유가 뭐냐? 열거가 해학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해서 그래. 그래서 열거는 해학이야. 시가에서 열거는 해학. 그 왜 열거는 해학이냐? 해학은 엉뚱함이라고 그랬잖아. 한마디로 짧게 끝나면 될 거를 그걸 굳이 쭉 길게 늘어뜨린 거야. 그래서 엉뚱함이야. 이게. 그래서 열거는 해학이다라는 거. 그래서 나열이 돼 있잖아. 이 나열이 해학이야. 자, 그래서 나는 한숨이 나고 답답하고 고달픈 삶을 노래하면서도 여기를 누구주체대 해학적으로 표현. 여기 이제 의인화를 통해서 열거를 통해서 하는 거지. 의인화와 열거를 통해서 해학성을 드러낸다. 그래. 자, 그 다음에 208페이지는 됐고 209페이지는 자, 고인도 날못 보고는 조선시대 사대부 이황이 준 12수로 된 연시조 도산 12곡 제9곡이다. 이황은 도산 12곡을 전 6곡과 후 6곡으로 나누고 앞에 것을 언지. 이게 자연친화의 사람이야. 그 다음에 언학, 향문주양. 그래. 이거는 앞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앞에 6개 언지는 이 자연친화의 삶이고 그 다음에 언학이 있는데 이건 학문주양이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자연 속에서 공부 열심히 하겠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언지는 자연을 사랑하고 거기에 사는 마음을 언학 학문과 수양을 통해 바른 성정을 기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고인도 날 못 보고는 언학에 속하는 것인데 고인의 한 낱말을 제외하고는 전부 여기 줄쳐야 돼. 순우리말. 순우리말. 이 특징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자로 못 바꾸는 거는 못 바꾼 거야. 대신에 나머지 전부 다 한자로 바꾼 거야. 황신의 시조도 그렇고 송민국도 그렇거든. 한자로 바꿀 수 있는 싹 다 바꾼 거야. 자, 선인들이 걸었던 길을 따라 걷고자 하는 뜻을 뚜렷이 나타냈다. 의지를 드러낸 거죠. 학문수양의 의지. 자, 한수마 세한수마는 아무리 막아도 틈을 뚫고 들어오는 한숨을 통해 한숨을 토하게 만드는 근심과 서름이 없는 삶을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사설시조이다. 그러니까 여기 조쳐야 돼요. 근심과 서름이 없는 삶을 불가능하다. 조쳐야 돼. 그러니까 탄식이겠지. 그러니까 아무리 막아도 내 한숨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중장에서 사물을 나열한 열거법. 자, 열거법에 동그라미 한번 치세요. 뭐 이 열거법이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고 뭐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해학도 들어간다는 거. 자, 그래서 열거법이 여기는 핵심. 자, 뒤에 210페이지는 한번 읽은 거니까 자, 주제가 뭐에 대한 의지냐? 학문수양에 대한 의지. 자, 시험 출제 포인트에서는 2번을 보세요. 2, 3번. 연시조의 작가와 전체 구성인데 밑에 보면 사대 분류들의 유교적 이상. 유교적 이상. 그 다음에 시험 식구의 의미와 환자태들 고인의 공자, 맹자, 주자. 자, 고인이 여단길. 학문의 정진하는 삶. 아니냐고 어쩔고 고인의 삶을 본받겠다는 의지라고 돼서 자, 고인, 여단길, 아니냐고 어쩔고 세 가지가 핵심어거든. 그래서 얘네들은 성현이 학문 수행하는 길을 보여줬으니까 나도 학문 수행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고인의 삶을 본받고자 하는 의지, 학문 수행에 대한 의지를 표현했다. 그래서 학문 수행의 의지 이렇게 되고, 자, 한수마, 세한수마가 있는데, 자, 갈래는 사설시조, 뭐 해학적, 정서적, 주제가 그칠 줄 모르는 한숨, 시름 정도 시름. 자, 특징은 생활 속의 사물들을 열거가 중요하다 그러지. 열거. 한숨을 의인화 중요하고. 그래서 요시에서 표현법으로 중요한 거 2개, 열거법, 의인화. 고인도 날목법까지 중요한 표현법 3개. 연세, 의인화, 아니 연세, 그 다음에 서리법, 그리고 대꾸법. 연세, 서리법, 대꾸법. 자, 그 다음에는 3번은 사업을 율격에서 이탈해 장형화된 형식을 지닌. 장형화된 형식. 자, 사설시조의 특징은 자, 길이와 음모열은 초중종장 형식을 지니고 초중종장 형식. 뭐 근데 길어졌어. 언어와 소재는 요거는 이제 그 일상적 언어.
네, 하찮고 잡다한 사물을 소절했고, 자, 내용은 일상 속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관찰, 고달픈 생각을 세태에 대한 해학풍자. 자, 시의 의미 구조는 자, 이거 한숨이 언의 틈으로 들어왔어. 그래서 막으려 하지만 실패했어. 잠 못 들어. 괴로운 거지. 그래서 그칠 줄 모르는 시름, 줄 쳐야 돼. 그칠 줄 모르는 시름이 있음을 해학적으로 표현했다. 자, 초장은 의인법 나왔고 너라고 했지. 그 다음에 중장은 열거과장, 과장 있으니까 과장. 그 문을 열면 문이 너무 넓고 문 잠그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 자, 중장은 영탄법인데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깊은 시름에 젖어 있음을 하시면 한다. 그래서 이 표현법도 중요해. 여기 지금 의인법하고 열거법만 나왔는데 추가로 외워야 될 게 이제 과장법, 영탄법이야. 이 열거가 나오면 과장법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이 말 저 말 다 하기 때문에. 자, 우리 가벼운 마음으로 앞에 거를 좀 풀어볼게요. 문제를 205쪽. 알지? 자, 1번이지. 모두가 아니라 가만. 갈래 특징이거든. 잘 봐.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맞는 말이야. 나가 시기적으로 늦게 발생했고, 그 다음에 3번은 사원본대 사원본 벗어났고, 4번은 사대본대 주민들. 요거 잘 배워야 돼. 이게 교과서대로 나오거든 이게. 동호회고도 이거서 주민으로 계속 내고, 그래서 요 교과서 쓰는 학교들은 전부 다 주민으로 다 가르치더라고 보니까. 학교에서 만약에 다른 걸로 했으면 다른 걸로 하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주민이라고 나와. 교생 지도에서 그렇게 나오나 봐 이게. 자, 그 다음에 나는 가와 달리 서민들의 일상과 삶의 안을 주로 노래했다. 그래서 이 사서시의 특징이야 5번은. 자, 2번은 가를 감상한 내용. 자, 2번이죠. 화자가 원하는 삶의 태도가 뭐야? 학문수양이길. 자, 3번은 나의 별표 쳐라. 나의 중장에 나타난 특징을 다음 가지 정리할 때 A, B에 들어가려면 중장 가운데 나의 중장에서 한숨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나 창문과 관련 있는 뭐하고 있어? 사물을 열거하고 있지. 다양한 사물을 열거. 뭐 정도 쓰면 돼. 열거가 핵심이야. 자, 이를 통해 뭐뭐뭐하여 표현함으로써 화자가 근심에 잠기는 상황인데, 자, 이걸 열거를 해서 뭘 보여주냐? 문을 닫아서 한숨을 막으려는 상황. 문을 닫아 한숨을 막으려는 상황. 자, 4번은 전전반칙이에요.
자, 뒤에 우리 212페이지를 보면 이거 10 빼고 나머지하고 주실 거야. 자, 거기 보면 자, 여러 사람이 모닥불을 212쪽 212. 자, 여러 사람이 모닥불을 둘러싸고 불을 쬐는 상황을 그린 현대시이다. 신분, 나이, 성별, 사랑과 짐승의 벽을 넘어 여기 중요해. 신분, 사이, 성별, 사랑과 짐승의 벽을 넘어 모두가 평등하게 모닥불을 쬐는 상황. 그게 중요했다. 평등. 그 다음에 모닥불과 관련된 슬픈 역사가 있지. 두 가지를 얘기해. 평등과 슬픈 역사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이 평등은 1년과 2년에서, 그 다음에 슬픈 역사는 3년에서 표현을 해. 자, 갈래는 이거 산문시를 기억해. 산문시. 산문시는 운율이 있게 없게. 한 명씩 다 물어보니까 빨리 한번 빨리 할게요. 산문시는 운율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없어? 산문시에는 운율이 있을까 없을까? 처음 사람들은 물어보면 저거 하니까. 왜요? 산문시는 운율이? 있어. 아니 근데 틀릴 수도 있어. 지금은 이게 헷갈려. 이 사무실이라 가지고 얘가 운율이 어디 있냐 그러는데 여기 같은 1년 같은 경우에 열거를 해가지고 그 운율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쉼표 찍기, 그 다음에 글자 수 조정 이런 걸로 마지막에 뭐냐 그냥 마음으로 느끼는 것까지 있어. 옛날 어떤 시가 있었냐면 저는 운율이 하나도 없는 시가 있어요. 그래도 운율이 있다 그래. 어떻게 있냐 마음속으로 느끼는 거야. 그래서 이거 기억해야 돼. 사무실에 운율이 있어. 옛날에 수능에도 문제가 한번 나왔었는데 산문대용술에 운율이 없다 이렇게 나왔거든? 그러니까 틀린 말이었어. 자, 그 다음에 성격은, 그럼 산문시는 뭐냐? 자, 산문시는 자, 이 행과 연의 구분이 없는 시야. 그래서 요 행이지 행. 요게 한 문장이 행이야. 한 문장. 예를 들면 1년은 지금 문장이 한 개거든? 문장이 한 개야. 연은 이제 띄어쓰는 게 연이니까. 얘는 문장이 한 개라서 그냥 한 행이 한 연이야. 질문. 자, 그 다음에 성격은 묘사죠. 왜 묘사냐? 1년이 묘사. 회상은 3년. 산문적은 그래 형식으로. 잘 써. 묘사적은 1, 2년. 회상적은 3년. 그 다음에 산문적은 1, 2, 3년, 이 산문시는 산문적이에요. 앞서는 거지. 증거를 보세요. 여기 묘사죠. 요거 회상적. 요거 두 개 합쳐가지고 산문적. 요거 이제 표현상의 방법이니까. 자, 제재는 모닥불이고 주제는 평등과 어울림의 정신과 할아버지의 슬픈 역사. 그래서 평등과 어울림의 정신에서 한번 끊어야 돼. 거기서 한번 끊어. 그게 1, 2년. 할아버지의 슬픈 역사 2년. 이렇게 되는 거야. 3년. 자, 특징은 평안도 방언 사용. 저 평안도 방언 사용. 방언 사용. 방언 사용은 이거는 방언 썼어. 사투리 썼으면 얘는 향토성이야. 그래서 사실상 향토성. 열거 방식 1년, 2년. 같이 따라서 1년, 2년. 지금 이곳의 상황 묘사와 1, 2년. 과거에서는 3년. 그 다음에 근대적 평등의식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1, 2년. 그래서 이제 요거 시 자체가 1, 2년하고 3년하고 내용이 구분이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주제, 뭐 특징 이런 게 얘들 같이 구분이 돼 있는 거야. 요 시가 어렵거나 이러지는 않아. 여기 잠깐 쉬었다가 요거 계속 이어서 할게요.
그거야. 이번에 이강 다니는데 시험 개못 봐가지고 나왔을 때. 아 진짜 그런 것 같아. 자기 역량 아닐까? 살짝 그것도 있긴 한데. 아 진도가 좀 개느리긴 해. 1학년 때에 비해서. 1학년 때 거의 시험 한 2주 남기고 진도 다 나왔거든. 진도가 걔는 거의 전주까지 계속 나와. 그래? 네? 그럼 안 되지. 그치. 따로 공부할 시간 없지. 아 난 기말까지 그때 치려고 빨리. 그래? 이렇게 늦게 나가? 아닌데? 이 속도로 하면 금방 다 나갈 것 같아. 이번에는 이거 시라서 좀 빨리 나가긴 하는데 일단 빨리 나갈 수가 없어. 봐봐 일단 기본적으로 애들 안 오니까 10분 늦게 시작하잖아. 그지? 쉬는 시간 10분 주면 딴 밥보다 한 20분 속을 더 하는 거지. 끝내는 것도 한 5분 일찍 끝낸다 치면. 아 근데 씨발 쉬는 시간 우리만 주는 거 아니야? 그치 딴 데도 주지. 근데 딴 데는 좀 짧게 주긴 해. 아 그래? 아 씨발 우리 학교 5분씩 주는 선생님. 써다보는 느낌이네. 씨발 4시 집중하려고 그냥 정시로 가버려. 어차피 수시는 살짝 많이 교과인 거 아니야? 1학년 내 최고에다가 매치 존나 왜? 아 진짜 과학도 해야 되는데 너 과학 학원 다니냐? 한시 과학 학원 좋아? 하나 배우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질문할 때가 너무 없어. 씨발 과학 학원 다니. 국어는 과학은 그냥 좀 많이. 화학 잘 봤잖아요. 근데 화학은 내가 잘 본 게 아니라 애들이 많이 오르면서 우리만 애들이 정신이 70 몇 점이면 3등급 아니야? 잘 봤네. 이제 화학 공부 안 한 것 치고 잘 봤어. 3등급이면 우리 반에서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 우리 반에서도 중간 하는 거. 나 좀만 더 할 거야. 니좀 뛸 텐데. 생명 생명 생명은? 생명도 3? 생명은 2야. 2야? 오 좋은데? 너 3이야? 아나 2야. 2지. 씨발 그러지 않아. 나 생명 이거 받을 수 있었는데 그 로봇 가가지고 그런 걸 맞췄으면 로봇가에 왜 틀리는 거 방치나? 하셨잖아. 아두 개 틀렸어 너? 얘 진짜 정신은 근데 내가 정신 그냥 아니 왁전이가 존나 쉬웠잖아. 화가 나 씨발. 박준이 죽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진짜 화가 나. 프린트에 있는 거 똑같이 내잖아 씨발. 그거 외우면 다 푸는 거야. 그러니까 형식이 진짜 거의 똑같잖아. 이 숫자까지 다 똑같아. 진짜로? 그 밑에 기억님도 이거 안 달라. 김민희만 바꾸는 거야. 빙산도 비슷하게 들어놓고. 존나 화가 나네. 씨. 존나 성의가 없대 이거 문제 내서 선생님이. 왜 우리말에 너 들었냐? 알칼자 그거랑 어제 봤던 그 생명 있잖아. 시험하는 거. 그 오형 쓴 애들 그거 다 틀렸잖아. 그거. 진짜요? 근데 진짜 처음에 소문을 내는 게 처음에 알려준 애가 잘못 알려준 거야. 그 붙이는 거를 알파에다 알파를 붙여야 되고 베타에 베타를 붙여야 되는데. 그 가능한 걸 붙여야 되는데 그냥 지 혈액형이 있는 걸 넣어요. 있는 걸로 A에다가 베타 넣고 B에다가 알파 넣고. 그래서 우리반 애들 오형표가 다 틀렸대. 난 수행표까지도 몰랐어. 뭐하는 새끼야. 그래서 싫어요. 생각까지 몰랐는데 개대칭 붙였는데 갑자기 씨발 쌤이 그거 진짜 존나 세게 때리는 거. 씨발 뭐지? 거기 갔는데 생각까지 몰랐지. 위에 이렇게 써있어 가능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O형은 그냥 적혈관 하나씩 끝나잖아. 오형은 그냥 다 쳐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O형이거든. 씨발 존나 빡치네. 오형 이렇게 따라하지. 그 두 번째 때 수행 쓰는 것도 O형이 편해. 그림 그릴 것도 적기도 하고. 아너 수행급이었는데 보니까. 나 아직 생명이랑 기구랑 화학 다 시작 안 했거든. 수학도 족박았어. 3팔 끊었어. 아 진짜? 왜 끊었네? 수학은 뭔가 독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와 진짜 생각난다. 수학이 돼? 몰라 생각났는데 지금 진도가 족박은 게 사실 수학이 효율이 진짜 안 나오네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 이제 등체 수열까지 그려서 씨발. 나쁘진 않니? 나쁘진 않아 그 정도야. 등기랑 딴 거는 아예 안 했었죠. 근데 등기는 쉬워. 어차피 목표가 1등급은 아니잖아. 그러면 1등급인데? 1등급이야? 그러면 사실 지금 수1을 준비할 게 아니라 빨리 2학기 거 준비해. 이번 시험은 버리고. 잠깐 2학기 거를 씨발 나는 진짜 나 시험 끝나는 전에부터 정시 파이터기 때문에 시험 끝나고 안 했잖아.
때문에 채널이 빡친 거 알아? 왜? 우리 구분스럽게 어제 그 하는 거 있잖아. 그거 저저번에도 빠졌단 말이야. 이번에도 가기 존나 싫어서 선생님 저희 그냥 안 하면 안 될 거였는데 채널이 삐쳐나와가지고 야 꺼져 막 이랬어 우리한테. 약간 찐텐만으로. 근데 우리 팬들 쌤 쓸쓸해요 수업 나가지 마 이제 하는데 그냥 나가. 나가면 애들이 하긴 해. 아니 우리 우리는 국가보충. 국가보충 그거 안 한다 했는데 꺼져 이런 다음에 우리 내보냈어. 존나 빡친 거 같아. 우리 쌤 화 안 내는데 왜? 우리 은근 거기서 내가 화려해. 휴대기 조심해야 되는 거 알지? 물 튀어가지고. 나 원래 수학 10시부터 거든. 진짜로? 이거랑 겹쳐서 와, 12시 승문이. 이게 나는 김다고 방했는데 김다리는 잘하나? 진짜 정식 파이터니까. 나 팀하는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9시까지 하고 그러면 9시 그러면 그거 끝나지? 끝나면 그건 수학 4시에 끝나지? 바로 영어 그러면 7시쯤 끝나. 진짜 학교보다 어렸어. 중간에 쉬는 타임이 없대니까. 그렇게 못 써요. 이 영어는 대충하고 2시간 동안 3시간 안치. 영어가 10교과가 근데 영어가 너무 시험 범위 늦게 알려줘. 어. 이번에도 6년 처음 얘기했다고 안 알려주잖아. 진짜로? 이번에 우리 다음 주 모의고사 보는 거 시험 보는데 이 교과서 이거 하나 넣고 이거 딱 하나야 지금 나온 거? 그럼 괜찮아? 그거 몇 과야 근데 이거? 그거에다가 모의고사 나온다는데 이번에 지금 딱 그 하나밖에 없어 그게? 교과서 지금 하나. 존나 좋긴 하네. 그러니까 추가하시면 아마 내가 모의고사 좀 늘리겠지. 우리 지금 하는 게 뭐지? 천재인가? 아니 천재 Y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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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 좀 어려워. 4번가? 사고 YBM 4번 그거 사람마다 다르잖아. YBM이 그러니까 다른 교과서보다 확실히 어렵긴 해. 문장도 길고 딱 해석하는데 존나 어렵게 안 텐데. 그치. 아니 근데 문장이 기니까 외울 게 많아. 이 새끼 뭐지 YBM? YBM 다 있을 거야. YBM YBM 말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가려고 하지 않아. 어제 근데 그 내가 문법 존나 못하거든? 문법 잘 쓰리는데 잘 쓰리 거 풀었는데 씨발 한 10개 풀었잖아. 2개 맞추고 8개를 틀려놓은 거. 다 찍은 거 아니야? 찍은 게 아니라 내가 존나 열심히 풀었어. 10문장 난 문제 10개 푸는데 30분을 써서 풀었거든? 35분을. 그 지에 2개를 맞추고 8개를 틀리는 거. 문법은 이제 빨리 푸는 문제인데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툭툭 보고 풀어야 되는데. 계단 3분 근데 정답률 20%야. 누구한테 뒷깨지고 요리하는 거 같이 한 건데 솔직히 문법은 너무 못하겠어. 문법은 지금 막 그게 지금 잘 푸는 것보다 사실 내신들이 할 거면 내신 나오는 문법만 다 외우는 게 낫지. 문법 외우기 너무 많아. 버플 위다가 이미 씨발 옛날에 누나가 해나가냐. 존나 이게 그거 많이 나와서 외우면 좋겠지. 이번에도 또 그 문법 교과서 문법 있잖아. 교과서에서 안 되고 또 모의고사에서 내가 모르겠지. 존나 찾아 모의고사에서. 아니 지가 바꿔서 모의고사에 끼워넣는 문법을. 너 열심히 하니까 무슨 말 있어? 아니 씨발 그거 봐. 존나 지극정성이야. 진도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 그거 자기가 틀리는 거 개수도 아니 그거 내용도 바꿔서 내 질문을. 읽어보면 내용이 다르잖아. 개뿔. 그 저번에 사진 작가랑 또 유명인사하고 친하다고 했고 깜짝 놀랐어.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닌가 싶어. 이게 지금 빨리 나갈 것 같으니까. 말해. 잘못됐다 해서 아니 내일 왜 3시 하던 불편해? 그거야 시간이 안 남은 게 왜 불편해? 말해봐. 50분에 시작하나. 괜찮아. 40분인데 5분 더 안 했는데 35분. 보면 이게 아니 이거 못 알아들어가지고 나한테 들어간다고. 글쎄 좀 5분 이렇게 끝내버릴 수 있어. 속으로 다 없었어. 그래서 못 1학기 때 쌤이 알아들어. 살짝 전자고 5분이 남으면 5분 늦게 끝내고 집에 전화하고 근데 이름이 그러니까 집에 빨리 이름이 가고 없는 건데 이상인데 미상이고. 문제만 풀면 되니까. 테스트. 아니 테스트 나 저거 했어. 사실은 그런 아니, 난 팩트로
상관이 있어. 내가 시험 기간에 어릴 때 35일 수업만 잡아. 나는 500일 절대가 안 돼. 근데 여기는 오늘 합치면 근데 저번보다 세게 좀 500분의 큰 1이야. 들어있잖아. 아니 근데 저번에 괜찮았어. 그래? 아 근데 저번에는 모르지. 500일이 됐잖아. 100일이 진짜 1년 때. 아니 원래 그렇게 설명이 있어. 그때가 뭐 여행길이 문과 세개 여기 많다. 선생님들은 뭐 하나 나오면 그거 문과가 안 훨씬 나은 것 같아. 당연하지. 쓰는 문과 아니 저녁에 사는 쓰는 아 진짜 싫어하지 마. 지금 안 본다고. 쉬고 같은 제일 많아. 아니 그렇게 그런 거 공부 안 해서. 아니 쉬고를 내가 문과 수업이 하가 제일 많아. 아니고 생명을 좋다고 아니고 쉬고를 적당히. 근데 내가 쉬고 많이 그러잖아. 진짜. 쉬고 친구가 제일 좋은데. 선생님이 너 2학기 때 생각하면 살짝 생각이 달라졌어. 자, 우리 모닥불을 볼게요. 더 찍고 있다고 안심하고 결석하면 안 돼. 안 찍을 거야. 오늘 첫날이니까 찍는 거야. 내 얼굴 잘 나와 보려고. 결석하지 마. 아파도 2번 찍어줄게. 아프지도 마. 시험 볼 때까지는. 안 아픈 것도 실력이야. 진짜. 프로야구 선수들 안 아픈 애들도 실력이야. 맨날 아픈 애들 있어. 던지면 아픈 애들. 그런 애들 있거든. 그런 애들은 못 뛰어. 그러니까 안 아픈 것도 실력. 잘 기억해. 안 아픈 것도 실력. 자, 여기 읽어볼게요. 1년. 자, 새끼 오리도 이게 새끼줄이라는 거죠. 새끼줄. 정말 오리를 불에다 던지는 게 아니라 새끼 오리는 새끼 오리. 그리고 새끼 줄. 그래서 이거 방언이야. 방언. 헌신짝도, 소똥도, 갓신창도, 가죽신창도, 개니빠디, 개이빨. 이것도 방언. 너울 쪽도, 직건불도, 가랑잎도, 머리카락도, 헝겊조각도, 막대꼬치도, 기와장도, 닭의 깃털도, 개털업도, 개털도 타는 모닥불 해서 자, 그 타는까지 해서 끊어봐. 그 처음부터 새끼오리도부터 타는까지가 모닥불을 보여주는 거야. 타는까지. 자, 쭉 해서 타는에서 끊어. 그 뒤에 모닥불이지. 그래서 앞에는 얘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모닥불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있는 존재들이 중요하거든. 보잘것없는 일을 타는 모닥불인데 얘가 보잘것없긴 하잖아. 그지? 근데도 뭐를 만들어줘? 모닥불을 만들어내는 존재들이지.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지만 또 하나는 얘네들이 타가지고 모닥불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는 거야. 이게. 자, 오른쪽에 시어 시코프리를 보면 그 1번 봐. 자, 모닥불에 타는 사물들은 당시 농촌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것들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여기 줄쳐야 돼. 거의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것들. 그래서 보잘것없는 것들을 열거를 했어. 이런 것들이 타서 여기 줄쳐야 돼. 자, 이런 것들이 타서 사랑과 짐승을 따뜻하게 하는 모닥불을 피워 올림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나름의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보잘것없는 존재들이 자, 뭘로 바뀌냐? 애들이 이제 모닥불이 되거든, 모닥불. 그래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고. 자, 이 보잘것없는 존재들을 쭉 열거했잖아. 열거했는데 얘네들이 뭐 새끼줄, 헌신자, 소똥 얘네들이 누가 들어갔다고 확 타오르고 누가 들어갔다 안 타고 그런 게 아니야. 다 불을 피우는데 똑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그래서 이 보잘것없는 존재들이기도 하지만 얘네들은 자, 이 모두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야. 그래서 평등의식이 들어간다. 이런 거. 평등의식. 자, 그 다음에 2연은 제당도. 자, 제당은 집안의 어른. 초시도. 자, 초시는 그 과거를 합격한 사람을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과거를 급제한 사람인데 여기는 노인이야. 초시를 보통 노인들 쓸 때 얘기를 해, 요즘은. 자, 요즘에 아니, 요 당시에는 제당도, 초시도, 문장도, 늙은이도, 더부살이 아이도, 새삼이도, 갓사돈도, 나그네도, 주인도, 할아버지도, 손자도, 붓장사도, 땜쟁이도, 큰개도, 강아지도 모두 모닥불을 쪼인다 라고 해서
자, 어디서 끊냐? 강아지도에서 끊어요. 그럼 그 모두가 누구야? 앞에 열반 애들이 모두지. 그지? 걔네들이 왜 모두 모닥불을 쪼는데 얘네들이 누가 나이가 많다고 뭐 앞으로 가 있고 나이가 적다고 뒤로 가 있고 짐승이라고 뒤로 가 있고 소외된 사람들이 없는 거야. 모두 똑같이 모닥불을 같이 쬐고 있는 거야. 평등하게. 그래서 자, 이연에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모닥불을 쬐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그 소수제 보면 평등하게 모닥불을 쬐는 사람들과 동물들이라고 하지 어떤 나이도 막론하고 신분, 성별, 그 다음에 사랑과 짐승 이런 걸 다 초월해서 자, 평등하게 모닥불을 쬐는 모습을 드러낸다. 자, 거기 시어 19풀 2번을 보세요. 자, 모닥불을 쬐는 사람들을 열거한 것으로 여기 쬐는 사람들 열어주셨네요. 이들은 같이 농촌 공동체 일원이었을 법한 사람들이다. 신분이나 나이 등의 차이가 있는 이들이 모여 여기 좋죠. 신분이나 나이 등의 차이가 있는 이들이 모여 평등하게까지 좋죠. 그러니까 신분 차이, 뭐 나이 차이 이런 거 없어. 그냥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모닥불을 쬐고 있는 거야. 자, 거기 공동체 화합과 그를 통한 따뜻함을 붙여야 돼. 그래서 여기서 평등, 그 다음에 화합, 따뜻함 이런 걸 드러낸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3년은 그래서 1년, 2년은 묘사야. 1년이 묘사. 모닥불과 모닥불을 쬐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 3년은 모닥불은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미 아비 없는 서러운 아이로 불쌍하지도 몽둥바리가 된 슬픈 역사가 있다 그러거든. 이게 슬픈 역사에 대한 해석이 중요해. 밑에 거 조금만 보실지 걔를 잘 읽어야 돼. 자, 하나는 몽둥발이 된 거거든. 몽둥발이 딸려있던 붙었던 것이 다 떨어지고 몸뚱이만 남아있는 물건에서 여기 몸뚱이만 남아 보여주셔야 되는데 고아로 살았던 고아로 살았던. 그래서 자, 거기 몽둥발이 자, 첫 번째는 자, 고아로 산 할아버지. 자, 그 다음에 이어는 두 번째는 손가락이 없거나 오그라져서 펴지 못하는 손을 가진 사람. 이렇게 뭉퉁그려진 손이지 이렇게 된 사람. 낮잡이를 할아버지가 화상불에 화상을 입었대. 화상 입은 할아버지. 이렇게 그냥 껍데기만 보면 개인적인 어떤 슬픈 역사거든. 근데 이 시를 쓴 시기가 일제시대란 말이야. 그러면은 개인의 슬픔을 보여주지만 실제로 어떤 거야? 우리 민족의 역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몽둥바리가 된 슬픈 역사. 이거는 표면적으로는 자, 할아버지 개인의 역사야. 할아버지 개인의 슬픈 역사인데 자, 이게 이면적으로 봤을 때는 할아버지 개인이 아니라 자,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를 보여준다.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가는 거야. 모닥불에는 평등 의식도 들어가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도 들어가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야. 자, 213페이지를 그냥 다 썼으면 별거 아니지. 이건 씨는. 근데 이게 교과서마다 해석이 달라. 여기 천지정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참기에 대한 해석이 달라. 그래, 천재의 해석을 봐야 되냐. 그래요. 교과서는. 자, 모닥불의 의미는 1년은 보잘것없들이 모여 타는 모닥불, 2년은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동무들까지 어우러져 평등하게 모닥불을 쬐고, 자, 3년은 할아버지의 서러운 삶의 내력이 얽혀있기도 하고, 그래서 공동체 화합 붙이고, 그 다음에 소외되고 서글픈 사람들 위로를 주고, 공동체 화합, 위로. 자, 그 다음에 밑에 가결에 나타난 소재의 상징적 의미는 새끼오리, 헌입작, 소똥, 갓신창, 갯잎바디, 모닥불을 피우는 자, 보잘것없는 대상들. 근데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지만 똑같은 역할을 해줘. 그리고 가치 있는 모닥불을 만들어줘. 이런 존재들이야. 그 다음에 2년은 그러니까 해석이 아까 왜 해석님을 했냐면 1년을
다른 교과서는 뒤까지 해서 그래. 이런 모자분 없는 것들이 모닥불랑 가치를 이뤄내고 그 다음에 모두 같은 역할을 해서 모닥불을 만드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안 했으면 그냥 빼면 돼. 여기까지만 하면 돼. 두 가지 얘기를 다 했으면은 그 뒤 얘기까지 했으면 그 뒤 얘기를 맞는 얘기인 거야. 모닥불을 만들어내고 모닥불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모두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모닥불을 피우는 애들이 보잘것 없는 대상들이다라는 거지. 자, 이어는 재당, 초시, 붓장사, 땜쟁이, 큰개, 강아지 얘네들이 있는데, 자, 차별 없이 평등하게 주셔야 돼. 모닥불을 쬐는 존재들, 모닥불을 만들어내는 존재들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쬐는 존재들도 모두 평등하고. 3년은 할아버지는 슬픈 가족사지, 우리 민족의 역사가 들어가는데,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공동체로 화합시키는 자,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돼. 조사 도해 반복을 통한 효과 중요해요.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어. 자, 내용 면에서는 다양한 사물들이 함께 모닥불로 타고 또 다양한 존재들이 평등의 급을 쬐는 상황을 생생하게 다양한 존재들이 타고 다양한 존재들이 쬐는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형식면은 같은 소리를 반복하여 운율 형성, 운율.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생생하게, 그 다음에 형식면으로는 운율을 느끼게 된다. 왜? 도가 반복되니까. 반복 줄치고 운율 줄치면 돼. 자, 평안도 방언을 쓰는데 새끼오리 대니빠지 이렇게. 1번 시 속의 인물들이 사용하는 평안도 방언을 사용함으로써 시적상을 보다 여기 현실적으로 형성하죠. 2번 방언을 의도적으로 살려 쓰므로써 이게 향투성 부각부죠. 그러니까 두 가지야. 현실성, 향투성. 이렇게 생각하면 돼. 현실성, 향투성. 자, 뒤로 넘겨볼게요. 214. 자, 1년에 나열된 사물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말해보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여기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거 붙이면 돼.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거. 자, 이연에서 모두가 둘러서서 모닥불을 떼는 시적 상황 의미에 대해 말해보자. 신분, 나이 등의 구별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어우러져. 여기 평등하게 중에 평등하게 이연. 3번은 상대에서 슬픈 역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개인적 차원과 공동체적 차원을 나눠 짝감게 이야기해보자. 자, 개인적 차원은 할아버지의 불행, 공동체는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 이렇게 되지. 그래서 굳이 따지면 표면적, 이면적 이렇게 봐도 되고 개인적, 공동체적 해도 되고. 자, 이번 이 시의 표현상 특징을 중심으로 이 작품을 감상해보자. 이 시는 새끼오리 개인이빠는 평안도 방언이 많이 사용되었다. 다음을 참고하여 시인이 방언을 사용한 의도가 무엇일지 자유롭게 이야기해보자. 근데 자유롭게 얘기가 아니라 답이 나와. 자, 백성은 시의 평안도 방언을 사용하고 고향 마을을 구체적으로 재현하고 향토적, 여기 구체적 재현 주치고 향토적 정서, 그 다음에 공동체의 삶 그렇게 주십니다. 자, 밑에 보면은 시적상을 보다 사실적으로 형성한 사실적 주치고 시 속의 인물들이 사용하는 평안 방언을 사용했을 것이다. 아까 했던 말이야. 지역말 의도적으로 살렸음으로써 이 지역의 향토성.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했지? 사실성, 향토성. 2번 1년과 2년에서 반복되고 있는 조사 도가 작품과 내용 형식에 어떤 효과를 나할지 말해보자. 내용면에서는 다양한 사물들이 함께 모닥불에 타고 또 다양한 존재가 평등하게 그 불을 쬐는 상황. 그래서 다양한 사물이 모닥불에 타고 다양한 존재가 쬐는 상황. 자, 형식은 같은 소리 반복해서 운율 형성한다. 아까 했던 거지? 그래서 2번이 중요해. 1, 2번이 더 중요하긴 한데 하나는 내용면이고 하나는 좀 표현면이고 해서 215 했지? 215 학교에서 여기는 안도에는 모닥불인데 뭐 갈래는 현대시, 서정시 돼 있고 주제는 고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의지에서 공통점은 위로고 차이점은 희망이야. 215 공통점은 위로, 차이점은 희망. 자, 해제는 모닥불을 주요 소재로 삼아 여기 주셔야 돼요.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연민의 느낌 주고. 자, 이 시에서 모닥불은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곁에서 타오르며 피어오르며
어둠을 밝히고 온기를 전하며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존재. 그래서 연민과 희망과 위로와 희망. 자, 3 읽어보면 자, 모닥불은 피어오른다. 그 다음 네모쳐져 있는 모닥불은 피어오른다 이제 그 전까지는 모닥불이 피어오르는 장소에 대한 얘기야. 열거라고 열거. 어두운 청과시장 뒤퉁에서 지하도 공사장 입구에서 잡것들이 몸푸는 세상 쓰레기장에서 천여 농성한 여공들 가슴 속에서 첫 차를 기다리는 명사무소 앞에서 가난한 양말에 구멍난 아이 앞에서 비타전 역사의 텃밭가에서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있는 곳에서 모여있는 곳에서까지 해서 자 그거는 모닥불이 피어있는 장소를 열거한 거야. 내가 근데 문장 구조가 똑같은 게 쭉 열거되어 있거든. 그래서 열거기도 하지만 문장 구조에 반복도 들어있어. 그럼 얘는 해학적이에요? 아니? 왜요? 시는 해학적이에요. 걔는 아까 뭐라고 했어? 시조에서. 아 시죠? 좋은 질문이야. 궁금하면 물어봐. 궁금하면 물어봐. 이렇게. 내가 원래 질문이 되게 있거든. 근데 요즘 대학원 수업할 때 하도 질문해가지고 교수님이 눈치 주려고. 궁금해 미쳐버리겠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 장소들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그 힘겹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그리고 장소잖아 장소. 여기는 이 고단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여기. 자, 그 다음에 모닥불은 피어오른다. 얼음장에 강물에 젖는 석달 아래 낮도 밤도 아닌 푸른 새벽에 동트기 10분 전에 쌀밥에 거운 국 말아먹기 전에 무장 독립군들 출정가 부르기 전에 압록강 건너기 전에 배부른 그들이 잠들어있는 시간에 쓸데없는 책들이 다 쌓인 다음에 가지거든. 이번에는 모닥불이 피어있는 시간을 열거한다. 네, 여기 보면 여기 어디에서 모닥불이 피어오른다가 아니라 모닥불이 피어오른다 어디에서 나오지? 그래서 얘네들 전부 다 뭘 쓴 거냐면 문장 구조를 뒤집어가지고 전부 다 고치법 쓴 거야. 자, 그 다음에 언 땅바닥에 신선한 충격을 주는 훅훅 입김을 하늘에 불어넣는 죽음도 그려야 삶으로 돌아가는 삶을 희망으로 전진시키는 여기 보면 그 언 땅바닥에 신선한 충격을 준대. 그러니까 땅을 녹이는. 그 다음에 입김을 하늘에 불어넣고 따뜻함을 주는 거지. 죽음도 삶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여기 중에 삶을 희망으로 전진 주기. 자, 그날까지 끝까지 울음을 참아내는 모닥불이거든. 이거는 모닥불의 어떤 의미를 쓴 거야. 모닥불의 의미. 마지막에는 모닥불의 의미인데, 자, 여기서 말하는 모닥불의 의미는 희망이야, 희망. 자, 근데 모닥불은 피어오른다. 한글은 향나무 같다 그랬거든. 향나무는 소나무 같은 라인이야. 같은 종이야. 그래서 향나무라는 건 결국 어떤 거냐 변함없음이거든. 변함없음이고 소나무가 지조와 절개를 얘기해. 근데 그거하고 같은 류의 나무가 향나무야. 그래서 이건 어떤 숭고함이야. 숭고함. 비유를 하는 거지. 자, 모닥불을 비유해서 모닥불 비유. 그래서 향나무 같다 그러는데 향나무는 소나무거든. 그래서 고기향, 숭고향. 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된 거야. 자, 1번은 이시에 나타난 모닥불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자. 모닥불이 피어오르는 곳은 어두고 춥고 가난한 분들이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있는 곳,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 사람들은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 모닥불이 피어오르는 때는 가장 추운 때, 무엇인가 시작하기 직전, 쓸모없는 지식을 넘어 실천에 나아가는 때에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때, 그때를 얘기해. 2번, 이를 바탕으로 해 이 작품에서 모닥불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말해보자. 어두고 춥고 가난한 변두리에서 소외된 삶을 사는 착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마음. 그래서 여기 위로 줄 치고, 그런 현실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고자 하는
자,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는 진보적 의지. 두 가지 위로와 그 다음에 진보적 의지. 자, 3번은 공통점인데 이 작품도 백석의 모닥불과 마찬가지로 모닥불을 중심이 되죠. 공통점. 자, 백석의 모닥불에서 조사 도를 반복하고 모닥불에 타는 소재를 열거했던 것처럼 열거. 이 작품에서도 에서 능과 같은 모닥불을 피우는 반복하고 반복 열거. 그래서 모닥불 소재로 한 거 1번, 2번 반복한 거 반복 열거. 세 번째는 백석의 모닥불에서 새끼오리 헌신적 같은 보잘것없는 것들과 나그네 불장새 땜쟁이 같은 소외된 이들에게 동등한 관심과 시선을 준 것처럼 이 작품도 동등한 시선과 관심이 그 시선, 관심과 시선. 공사장, 쓰레기장, 여공, 양말에 구멍난 아이와 같은 소외된 여기 붙여야 돼요. 소외된 것과 존재된 따뜻한 연민 붙여야 돼. 두 가지 똑같아. 소외된 이들의 동등한 관심과 시선이거든. 연민이야. 그래서 세 가지. 모닥불을 소재로 삼았다. 그 다음에 반복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외된 것과 존재에 대한 연민의 느낌을 보낸다.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공통점이니까 그 기억을 잘나. 세 가지. 자, 216페이지는 자, 모닥불은 추운 겨울날 모닥불을 쬐는 사람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린 시이다. 사실적이 좋죠. 이 시에서 두드러진 점은 열거법에 동그라미치죠. 1년에서 모닥불 속에 타고 있는 사물들을 2년에서 모닥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열거지 열거. 이러한 열거법은 판소리와 저기 줄쳐야 돼. 열거법은 판소리와 사설시조 등의 옛문에 자주 쓰인 것으로 전통의 계승 측면 줄쳐야 돼. 여기까지 전통의 계승 측면. 판소리도 열거가 있고 사설시조도 열거가 있어. 아까 물어봤던 것처럼 판소리하고 사설시조는 열거가 되면은 걔는 해악이야. 얘는 아니야. 현대시라서. 그래서 그 열거가 해악인 경우에는 이런 고전 문학에서 그래. 아닌 것도 있어. 100%는 아니 뭐든지. 자, 이 작품의 또 다른 특징은 시인의 고향인 평안도에 방언이 사용되어 있다는 점. 방언 사용. 자, 방언 동그라미. 첫 번째 특징은 열거. 두 번째 특징은 방언. 자, 백성은 자신의 시에서 평안 방언을 의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평안도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는데 이 작품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내용의 측면에서 이 시는 1년과 3년의 두 부분으로 확연하게 나뉜다. 1년, 2년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모닥불을 쬐는 평화로운 장면. 자, 여기 그래도 줄쳐. 1년과 2년은 모두가 평등하게 모닥불을 쬐는 평화로운 장면. 평등이 중요해. 평등. 3년에서는 모닥불에 얽힌 하루 슬픈 역사. 슬픈 역사가 좋아요. 회상이야, 회상. 그래서 평등, 묘사. 자, 이렇게 구분을 하면 돼. 자, 1년은 평등. 그럼 묘사. 3년은 슬픈 역사. 여기는 회상. 이렇게 돼. 자, 이는 개인 아픔을 넘어 우리 민족의 슬픈 현실을 말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217페이지를 보면 자, 갈래에서는 산문시가 중요하겠지? 산문시. 이게 원래 갈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 현대시는. 근데 산문시 같은 거 체크를 해놔야 돼. 자, 성격은 묘사 1, 2, 회상 3, 그 다음에 3문조 전시다. 자, 제재는 모닥불이고 주제는 평등과 어울림의 정신과 할아버지의 슬픈 역사. 평등과 어울림의 정신 1, 2년, 할아버지의 슬픈 역사 3년. 특징은 평안도 방언을 사용하여 사실성과 향토성을 높이고 있어요. 방언은 사실성, 향토성. 2번 열거 중요해. 이거 다시 하는 이유는 구분을 잘해야 돼. 상황묘사 1, 2년, 회상 3년, 근대적 평등의식 1, 2년. 평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자, 시험 출제 포인트는 1년에 나열된 사물의 특징은 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쓸모가 없는 보잘것없는 것. 따뜻한 모닥불을 피워 올리지. 2년은 오른쪽에 신분, 나이, 직업 등의 구별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어우러진 농촌 공동체의 모습. 모두가 평등하게 펼쳐야 돼. 자, 몽둥머리가의 두 가지 해석과 슬픈 역사. 첫 번째는 딸려 붙었던 것이 다 떨어지고 몸뚱이만 남아있는 거. 할아버지가 고아가 되는 거. 네, 손가락이 없거나 오그라져도 펴지 못하는 거. 할아버지가 화상을 입은 거. 자, 슬픈 역사는 할아버지의 불행한 과거. 개인적으로는. 공동체적으로는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
그래서 이제 여기지. 자, 여기는 개인적으로, 여기는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시의 표현상 특징과 효과는 평안도 방언 사용, 현실성, 형토성, 조사 도해 반복,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한다. 자, 이런 거 여기는 다 중요해. 이건 다 중요해요. 자, 우리 앞으로 가서 문제를 좀 풀고 앞으로 213의 문제를 푸세요. 이거는